하드웨어를 살펴봤으니 이제 이 하드웨어를 사용해서 실제 방송을 진행해 봐야겠죠? 이번 2부에서는 1인 방송 세팅 환경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다룹니다. 방송 시작부터 녹화, 편집, 홍보까지 쉐어다이티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정답은 아니지만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만큼 어느 정도 검증된 소프트웨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소프트웨어 중에서 이 방송 플랫폼을 고르는 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라이브스톰이라는 플랫폼을 1년 정도 사용해 오고 있는데요. 과거에 검토했었던 플랫폼들은 무엇이 있었고 왜 이 라이브스톰으로 정착하게 되었는지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방송에 가장 먼저 고려했던 것은 유튜브였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방송을 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한 화면에서 PPT를 보여주고 동시에 출연자의 모습까지 보여주려면 제가 가진 장비 외에 별도의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화면 배치를 위한 소프트웨어도 추가로 필요했고 자체적으로 참석자의 등록 정보를 관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글 설문지 등 별도의 등록 정보 관리 툴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채팅 기능이 있긴 하지만 Q&A 기능이 없어서 채팅창에서 Q&A를 해결해야 하는 점도 불편했고요. 결정적으로 유튜브는 지연 시간이 짧게는 수초에서 길게는 10여 초까지 발생했습니다. 제가 하는 말, 출연자의 이야기가 바로바로 참석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몇 초 후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진정한 실시간 생방송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제외했고요. 단 충분한 인력과 장비가 있고 몇 초간의 지연을 감내할 수 있다면 유튜브가 가장 좋습니다. 데모 영상도 끊김없이 전달이 가능할 정도로 영상 품질은 가장 훌륭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화상회의 솔루션들이 주목받았습니다.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간편하게 화상회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웨비나와 같은 대규모 방송도 가능하고 채팅에 Q&A 기능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방송 플랫폼으로 적당해 보였습니다. 제가 테스트했던 화상회의 솔루션은 줌, 시스코 웹엑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3가지였습니다. 모두 웨비나를 진행하는 데에는 큰 부족함이 없었고 무엇보다 간편하게 웨비나를 시작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솔루션들의 가치는 빠르게 소규모 인원들이 모여서 화상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있지 대규모 인원에게 강의를 하는 형태의 방송 플랫폼에는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진행하는 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웨비나 등록을 위해 전용 등록 페이지에 접속하고 등록된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기능은 다소 부족했습니다. 방송은 화상회의 솔루션으로 하고 등록자 관리는 별도의 도구를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화상회의 솔루션은 제외하기로 하고 웨비나 전용 플랫폼을 찾아봤습니다. 구글에서 웨비나 플랫폼, 비디오 컨퍼런스를 검색하면 정말 많은 플랫폼들이 나옵니다. 2018년 말 당시에는 국내에 SaaS 형태로 제공하는 웨비나 플랫폼을 발견하지 못해서 외산 플랫폼을 알아봤었는데요. SaaS 형태로 이용이 가능하고 가성비가 괜찮은 플랫폼은 무엇이 있을까 검색하다가 발견한 것이 클릭미팅이라는 플랫폼입니다. 몇 번 테스트해보고 기능이 마음에 들어서 결제 후 2019년 초까지 한 6개월 정도 사용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기본적으로 제가 원하는 방송 진행에 필요한 기능은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Q&A의 경우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화면 중앙에 띄워서 참석자들과 같이 볼 수 있는 기능이 매력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용하면 할수록 아쉽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글화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었고요. 플랫폼에서 정식으로 한글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에서 타이핑 시 일부 글자가 깨지거나 녹화 영상을 다시 보면 폰트 지원이 되지 않아서 한글이 아예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만든 솔루션이다 보니 한글 지원이 미흡했던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만 저로서는 한글이 완벽하게 지원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을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이브스톰은 우연히 구글 디스플레이 배너를 통해서 접하게 된 웨비나 플랫폼입니다. 앞서 사용했던 클릭 미팅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한글을 공식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한글 지원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테스트를 해보니 방송 진행에 필요한 기능들이 부족하지 않았고 가격도 클릭 미팅보다 좀 더 저렴해서 별다른 고민 없이 결제했습니다. 라이브스톰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전용 등록 페이지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간편하게 생성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이 등록 페이지 덕분에 이 플랫폼을 사용한 방송부터 EDM도 만들었고
웨비나를 위한 등록 페이지도 제공할 수가 있어서 꽤 그럴싸한 웨비나가 되더군요. 웹페이지에서 바로 등록이 가능한 소스 코드도 제공하기 때문에 슈어다이트 메인 페이지에서도 등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록자 현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하며 엑셀 다운로드 시 제공하는 정보도 매우 많았습니다. 특히 등록자의 등록 루트를 추적할 수 있는 UTM 코드를 지원해서 어떠한 홍보수단 혹은 채널을 통해 등록자가 많이 유입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점은 특히 유용했습니다. 이 정보는 웨비나 출연 회사의 마케터뿐만 아니라 제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많이 등록되는 유입 경로를 알아야 웨비나 홍보 전략을 제대로 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케터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사용해야 하니까 가능한 적은 예산으로 많은 등록자를 모을 수 있는 채널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하나 좋았던 것은 채팅, 질문, 설문 공간이 분리되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우측 상단의 탭으로 분리되어 채팅과 Q&A 공간이 제공되었고 참석자뿐만 아니라 진행하는 저 역시 채팅과 질문 내용을 구분해서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테스트했던 다른 웨비나 플랫폼들 대비 UI UX 측면에서 가장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공하는 기능들 대비 가격도 저렴해서 현재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몇 가지 있는데요. 라이브스톰에서는 출연자의 모습이 하단에 작게 나타나는데 이 화면의 위치를 바꾸거나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출연자의 모습을 키우거나 PPT의 우측 상단 같은 곳에 위치를 옮길 수 있다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안정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트워크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연결이 끊기는 현상이 꽤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생방송 도중 연결이 끊겨 당황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다행히 방이 폭파되는 것은 아니라서 다시 접속하면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화질과 음성 품질을 낮춰서 연결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부분은 줌이나 시스코 웹엑스 같은 글로벌 유명 솔루션 대비 확실히 약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성능 역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지연 시간은 1초 이내로 매우 짧지만 네트워크 상태가 나빠지면 이 지연 시간은 2초, 3초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실시간 데모는 어쨌든 스트리밍이라는 한계 때문에 부드러운 화면을 전달하기 어려운데요. 때문에 데모 시연은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틀거나 추후 편집 영상에서 확인하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라이브스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경험한 모든 웨비나 플랫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경우 최대한 지연 시간을 늘려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데모 시연을 부드러운 화면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필히 유튜브를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제가 경험한 사스 웨비나 플랫폼 중에는 이만한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2년 가까이 유료로 결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만든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문의에도 답변이 꽤 빠른 편이라 현재까지는 만족하게 사용 중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경험한 방송 플랫폼을 정리해봤고요. 제가 생각하는 웨비나를 위한 방송 플랫폼이 갖춰야 할 기능, 그리고 이 기능들을 플랫폼들이 어디까지 지원하고 있는지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정리한 표이기 때문에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제보해주시면 수정할게요. 개인적으로 라이브스톰의 시스코 웹엑스의 연결 안정성 및 방송 화면 레이아웃 편집, 유튜브의 지연이 꽤 길지만 실시간 데모 송출이 가능한 스트리밍 기능이 합쳐진 플랫폼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라이브스톰은 사스이고 월 결제 형태로 이용 중이라서 언제든지 다른 플랫폼으로 부담없이 갈아탈 수 있거든요. 나머지 내용은 3부에서 말씀드릴게요.